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에서 전해드립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유아교육시설이 수개월치 수업료를 미리 받은 채 폐업한 가운데 이 시설에서 근무한 직원들의 임금 체불 문제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받지 못한 급여와 퇴직금은 1인당 수천만 원에 달해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김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5일 운영난을 이유로 돌연 폐업한 부산 해운대구의 한 유아교육시설. 해당 시설에서 근무한 직원 다수는 지난달 말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내고 원장인 40대 여성 A씨의 임금 체불 문제를 고발했습니다. 피해 교사들은 700만 원에서 많게는 3천만 원 상당의 급여와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운전기사와 외부 강사, 거래처에서도 각종 비용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피해 교사입니다. 일단 만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전화도 되지 않고 있고 이제 어머님들은 조금씩 견제를 받고 있다고는 들었거든요. 근데 교사들은 1원 하나 받았습니다. 앞서 A 원장은 폐원 하루 전날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문자로 폐업을 통보한 후 잠적했습니다. 당시 A 원장은 학부모들로부터 3개월에서 1년치 수업료를 미리 받은 상태였고 피해액은 집계된 것만 5,800만 원에 달합니다. A 원장은 지난달 말까지 수업료를 환불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대다수 학부모들은 일부 금액만 돌려받거나 아예 연락조차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피해 학부모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정확한 피해 규모를 확인한 후 A 원장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해당 시설과 가맹계약을 맺은 본사 측도 수업료와 밀린 급여 지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협조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개별 가맹원에서 발생한 분쟁인 만큼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는 입장이라 사태 해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CBS 뉴스 김혜민입니다. 부산 지역 건설업체들이 가덕 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에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저조하다며 관계당국에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설계와 시공이 함께 이루어지는 방식이 시공사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설계 변경의 유연성을 두고 업계와 건설공단이 온도차를 보여 건설 과정이 녹록지 않음을 시사했습니다. 김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덕 신공항 건설에 부울경 건설업체가 대거 참석해 경제 활성화에 물꼬를 터야 한다. 오늘 부산상이 주최로 열린 가덕 신공항 건설공단 간담회에서 지역 건설업체는 한 목소리로 이같이 말했습니다. 업체들은 앞서 두 차례나 유찰한 가덕 신공항 부지 조성공사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가 11%에 불과한 것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3차 입찰에는 지역업체 지분 참여 비중이 최소 20%는 넘어야 시민들의 기대감도 충족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부산건설협회 정형렬 회장입니다. 3차 입찰 시에는 부산업체가 지금 8%가 아닌 20%까지 참여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또 후속 조치로 이어질 접근도로와 접근철도, 물류단지도 지역업체 참여를 일정 부분 보장하고 자재, 장비, 인력도 지역 참여가 담보돼야 침체한 부산 경제에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바다를 매립해서 짓는 난도 높은 공사인 만큼 설계와 시공이 함께 이루어지는 턴키 방식에 대한 부담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시공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많을 수밖에 없어 공법 변경과 설계 변경이 일부 유연해야 한다고 업체들은 말했지만 건설공단 측은 설계 변경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혀 앞으로 시공 과정이 녹록지 않음을 시사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 박성출 건설본부장입니다. 시공 과정에서 예상되는 리스크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리를 한 다음에 설계 병행이 최소화되도록 설계 단계 때부터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13조에 달하는 가덕 신공항 건설이 불황인 지역 경제에 숨통을 트일 계기가 될지 3차 입찰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CBS 뉴스 김혜경입니다.
일본 앞바다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하자 부산에서도 진동을 느꼈다는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부산 소방재난본부에는 모두 8건의 지진 유감 신고가 접수됐고 다행히 피해 상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오후 4시 43분쯤 일본 규슈 미야자키현 미야자키시 동남동쪽 30km 해상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부산시는 오늘 낙동강 취수원이 있는 묽은메리 지점에 조류경보제 관심 단계가 재발령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관심 단계 재발령은 장마가 끝난 뒤 지속된 폭염과 강한 일사량, 적은 강수량 등으로 유해 남조류의 개체수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취 정수장 녹조 유입 차단을 위해 조류 제거선을 투입해 녹조 제거 작업을 벌이는 한편 차단막을 설치하고 살수 장치를 가동하는 등의 대응에 나섰습니다. 부산시는 폭염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구호기금 1억 원을 긴급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재해구호기금을 통해 쪽방 상담소 주민 960여 명에게 냉방용품과 구호식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는 앞서 지난달 29일부터 8일간 취약계층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폭염 피해 예방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자 부산항에 살수차가 등장했습니다. 부산항만공사는 오늘부터 2주간 북항과 신항, 감천항 각 부두 현장에 대형 살수차를 배치해 하루 3차례 이상 물을 뿌립니다. 살수차는 한 번에 물 15톤을 살포해 달궈진 바닥에 열을 식히고 미세먼지를 제거해 근로자들의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부산 신항 보안구역으로 잘못 진입한 3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어젯밤 11시 반쯤 부산 강서구 부산 신항에서 컨테이너 출입문으로 무단 진입하려다 제지당하자 부두 안으로 달아났던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고 경찰은 A씨 요구로 진행한 혈액 측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낮 11시 10분쯤 남해고속도로 이지선 가락나들목 회전 진입로에서 50대 남성 A씨가 몰던 트레일러가 넘어져 부산 방향 진입로가 통제되면서 한때 교통체증을 빚었습니다. 운전자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7단독은 지난해 부산의 한 아파트 수영장에서 4세 아동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수영 강사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안전관리팀장 B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8일 부산 진구 한 아파트 수영장에서 4살 아동이 사다리에 보조기구가 걸려 의식을 잃고 끝내 숨진 것과 관련해 주의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태로 근무 중이었으며 B씨는 수신보다 신장이 작은 아동을 수강생으로 받고 사전에 사다리를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은 점 등이 과실로 인정됐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새로운 동장에게 줄 선물을 사려고 직원들에게 현금을 거두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주민센터 사무장 등은 지난달 1일 발령받아온 동장에게 줄 선물을 마련하기 위함이라며 직원 13명에게 17,000원씩 내자는 쪽지를 보냈습니다. 군은 동장이 먼저 직원들에게 간식을 돌려 보답 차원에서 돈을 거두려 한 것 같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입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부산은 가끔 구름 많겠고 오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7도, 낮 최고기온은 34도로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은 29.1도입니다.
CBS 저녁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기술 차유진, 기자 정민기, 아나운서 김창현이었습니다.